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30대 중반 두 딸과 남편 뒷바라지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평범한 아줌마 김효선 씨는요. 좀 더 근사한 50대를 계획했습니다. 먼 훗날에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요. 비자금 통장을 만들어서 매월 3만 원, 5만 원씩 꼬박꼬박 저금을 했죠. 그렇게 15년이 지난 뒤 두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막중한 엄마의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녀는 배당을 꾸려서 산티아고로 여행을 떠났고요. 남편 걱정, 자식 걱정을 훌훌 털고 진짜 나 자신을 찾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내가 꼭 하고 싶은 일들 지금 당장은 실천하기 힘들지 모르지만요. 준비하는 사람들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한테도 멋진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뉴키즈 on the block의 Step by Step. 네, 6월 8일 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Step by Step이었습니다. 매달 3만 원, 5만 원씩 15년 동안 모아서 더 멋진 50대를 준비한 김효선 씨. 우리는 더 멋진 60대, 70대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지막 곡은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정해집니다. 전성기 주크박스. 오늘도 여러분이 기억하는 최고의 노래 한 곡이랑요. 그 노래에 얽힌 간단한 사연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청곡 보내주신 분 중에 채택되신 분께는요. 항균 무세제 포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성기 퀴즈 문제 내드릴게요. 메르스 감염 환자가 늘어나면서 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노란색의 이 음식이 항산화 작용이나 식욕 증진 그리고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다양한 효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향신료인데요. 이건 뭘까요? 두 글자인데요.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뉴스 관련해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 모두 발언 진행 중이라고 하거든요. 관련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월요일인데도 아주 한산한 아침을 봤는데요. 그래도 힘내시라고 오늘 인생 작전 타임 권영찬 교사 함께하니까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취업은 20대만 한다? NO! 창업은 젊어야 가능하다? No, no, no. 오늘을 전성기로 사는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월요일은 인생 작전 타임. 이기는 작전을 전수해드리는 인생 작전 타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행복 재테크 스타 강사,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코칭 심리학과 권영찬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정말 건강한 네. 느낌이 막 나는데 사실 이 메르스 공포가 이렇게 사람들을 기운 빠지게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시내나 동네를 나가도요. 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동네가 한산해. 강남에 나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저는 또 이런 말씀을 드려요. 막연한 공포는 네. 사실은 우리가 취업을 할 때도 재창업을 할 때도 사실 막연한 공포가 좀 불안한데 네.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의약풀을 꽤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메르스라는 게 병원간 내에서 이렇게
접촉에 의해서 많이 또 확산이 그렇죠. 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뉴스를 많이 검색해 봤더니요. 네. 사실은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다가는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연한 공포도 한데 또 거리를 다니잖아요. 강남이나 어디 뭐 종로 나가잖아요. 다니는 사람은 다녀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서 조금 더 알고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 전 좋고 네. 물론 모르고 다니는 분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너무 막연한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는 네. 좀 너무 아쉬운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물론 조심은 해야 됩니다. 예, 네.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고 마스크 쓰시고 그렇죠. 그리고 웬만하면 사람들이랑 접촉 안 하지만 그냥 똑같이 생활하시는 게 오히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일 길이- 기본은요. 기본만 예. 잘하면 된다는 게 이거를 가장 예방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네. 손 자주 씻고 기침할 때 손 가리고 하는 손으로 게 가리지 말고 뭐 아니면 팔로. 휴지나 첫 네. 번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왜냐면은 창업과 재취업할 때도요. 다른 거 없이 자신감을 먼저 갖고 계시면은 네. 성공 확률이 더 높다라는 말씀 맞아요. 콕콕콕 집어드리고 메리스야 저리 가라라고 제가 외쳐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면역력이 좋으면 전혀 문제될 거 그렇죠. 없다고 하니까요. 지금 사실 우리가 우리 취업이라든지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이 메르스 공포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창업하시고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갈 때는 가고 또 사줄 건 건 사주고 먹고. 먹을 건 먹고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한 거죠. 맞아요. 우리가 어떠한 공포 때문에 그냥 운동도 안 가만히만 하고. 있는다면은 예. 그러면은 그게 좀 더 나를 좀 나태하게 하고 이거 불안증이 불안을 더 잡아먹는다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 네.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이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력 단절 여성이 재취업할 때까지 한 7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꽤 걸리네요. 너무 오랜 시간이죠. 사실은 이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게 특히 결혼 때문에 네. 또 출산 유아 아기, 때문에 이런 맞아요. 것 때문에 좀 더 좀 이렇게 이게 좀 보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네. 7년이라는 거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했는데 7년이면요 이미 다 모든 게 다 그렇죠. 단절된 거거든요. 새로운 거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기 키우고 결혼하고 뭐 하는 기간 빼고 7년이면 네. 뭐 10년 훨씬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그동안 그 사실은 재취업을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이런 기간들이 길다 보니까 혼자서 굉장히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될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요 뭐 음. 데일 카네기나 여러 학자들이나 자기개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불안은 나를 개발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네. 나를 좀먹는 또 스트레스가 되는데요. 아, 그래요. 사실은 저도 40 중반 때 대학원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은 젊은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나름 나가면 스타 강사인데 나름 나가면 방송 23년 차인데 네. 무시를 하는 거예요, 저를. 어린. 근데 사실은 무시가 아니라 네. 확실히 공부를 계속 했던 사람이랑 그러니까 일을 계속 했던 사람이랑은 제가 왜냐면은 7년을 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7년은 공백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제가 7년을 공백기 경력 단절 기간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나는 거기에서 좀 뭔가 새로운 힘을 충당했고 새로운 힘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시고 대신 좀 죄송한 말씀인데 네. 다시 시작하는 마음 좀 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 초심으로 리셋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은 뭐 유학하고 이러면서 몇 년간 쉬었는데 네, 또 결혼하고 또 아기도 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경단녀거든요. 정말 네네네네네. 대표적인. 근데 이제 방송을 다시 시작하면서 생각한 건 그렇게 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떨리죠. 대신 손이 부들부들. 저는 예. 반대로 항상 긍정을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불안을 불안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어머 내가 40 중반인데 이렇게 초심을 떨리는 마음 이거 왜냐면 사실은 20대 그런 거 초반에 좋아요. 가질 수 있는 맞아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한 신선한 마음을 그러니까 예. 불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 프레시한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예. 좀 더 나한테 좋은 기운으로 생각하시고 좀 긍정으로 생각해달라는 거죠. 맞아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 안 하고 시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괜찮네요. 그랬더니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예. 이렇게 우리 경단녀들에게 재취업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 뭐가 있을까요? 요건들? 첫 번째도 자신감이고요. 두 번째도 자신감이고 네. 대신 이 자신감은요. 네. 쓸데없는 걸 기본으로 한 자신감이 아니라 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불안하지 마시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5년도 2007년도 또 2006년도 1년에 한 번씩 큰 사건 사고를 좌절을 겪으셨거든요. 많이 겪으면서요. 예. 근데 그 안에서 제가 3년 동안 큰 3번의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래도 걱정과 불안을 보는데 다음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거보다는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오늘 안 되면 내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내일 한다고 미루지 마시고요. 네. 오늘 시작한다는 자존감으로 시작하시고
자꾸 미루지 마세요. 예. 오늘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시작하는 스타트하는 시점에서 시작하시면요. 네. 언젠가 저는 꼬린 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정말 좀 더 배우시고 그리고 즐기세요. 네, 자기 거를 이제 배우러 다니고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권영찬 교수와 함께하는 인생 작전 타임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겠습니다. 창업이나 재취업, 재테크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 문자나 전화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전화는요. 0271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권영찬 교수와 연결이 됩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고민하는 힘의 저자 강상중의 이야기 인생론 마음의 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새순무 활행이와 무녀의 삶을 담아낸 동해안 별신굿 문화재 지정 30주년 기획공연 회상 티켓도 있습니다. 와, 정말 선물이 푸짐하니까요.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전화 연결돼 있네요. 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어디에 사시는 누구세요? 저는 과천에 사는 노대석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예, 저는 지금 나이가 이제 60 중반을 거의 돼 가는데요. 네네네. 네. 제가 이제 쭉 그 금융기관에서 쭉 일해오다가 2009년도에 이제 그 마지막 지점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퇴직을 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한 5년 정도 이제 쉬다가 계속 이렇게 제가 일을 하다가 쉬다가 보니까 네. 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작년 이제 9월부터 음. 건국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그 시니어 플래너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도 네. 공부하고 네. 금년 3월부터는 이제 그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제가 이번에 와. 그 입학을 했어요. 오,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창업대학원에서 석사 과정 준비하면서 그 은퇴 설계 과정도 같이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목표는 지금 이제 퇴직을 하고 인생 2막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 네. 그래서 이제 은퇴 설계 쪽으로 이렇게 좀 강의도 좀 하고 네. 하고 싶어서 제가 그동안에 쭉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네네. 네. 아우,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와, 대학원 이거 아무나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 석사 과정을 지금 네. 준비하셔서 그 학교도 나름 네. 까다로운 기준으로 하셨는데 젊은 친구 한 명을 제치고 들어가신 거거든요. 예. 예. 그 제가 이제 그 대학원 입학해서 놀란 것이 네. 저는 사실은 제가 나이가 좀 제일 많을 줄 알았어요. 네네네. 가봤더니 우리 그 반에 저보다 또 연세가 훨씬 많은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퇴직을 하고 이렇게 또 다시 공부하시는 분도 많고 네네네. 그 대학원이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높아졌죠. 이제는 평생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변했기 때문에요. 예. 우리 노대석 선생님께서는 아까 몇 학년 몇 반이라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올해. 저는 6학년 4반입니다. 아, 6학년 4반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지점장 일을 하셨으니까 금융 전문가가 되시잖아요. 네, 평생 뭐 저는 은행에서 있었죠. 그리고 또 시니어 플래너 과정도 가지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창업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석사 과정도 밟고 계시는데 네. 일단은 그 개인 블로그는 갖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블로그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와. 그 공부를 언제 해서. 만드셨죠? 만든 지는 한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네. 저같이 방송을 하고 외부에 뭐 창업이나 아니면 자기개발 강연을 많이 한 사람은 사실은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많은 기업이나 많은 또 이렇게 뭐 지역에서 보통 강사분을 찾을 적에 그 네. 온라인 창구에다가 뭐 금융 설계 강사 그런 걸 찾아보거든요. 그러면은 네네. 그 기사가 노출된 것도 찾는데 블로그에 많이 노출된 분도 찾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네. 금융 저도 창업 뭐 재테크 강연하지만 사실은 제가 노대석 선생님에 비한다면 아마 그냥
세 발이 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점장으로 평생을 근무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조금 얇게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냐면요. 그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을 창업과 함께 블로그에다 옮겨 놓으십시오. 블로그에다 옮겨 놓으시면은 사실은 또 많은 또 에이전트 회사가 있거든요. 네. 저도 비슷해갖고 사실은 새로운 강사를 많이 발굴해 놓은 게 네.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결혼은 하고 계시죠? 결혼 생활은. 그럼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총각으로 돌아가신다면은 이왕이면은 이렇게 자꾸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뭔가 좀 이렇게 프레시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결혼을 안 하셨다면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많은 창업 강사들이 있고 금융 전문가가 있는데 새로운 강사를 자꾸 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뉴페이스. 예. 그럼요. 그래서 6학년 하반에다가 네. 금융 전문가적인 기질을 그렇죠. 평생 지점장을 하셨고 또 창업대안에서 석사 과정도 밟고 계시고 시니어 과정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박자를 맞춘 분은 찾기가 사실은 어려운데 네. 네. 꼭꼭 숨어 계세요. 예. 네. 미래 우리 권영찬 교수의 라이벌로 활동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나오시면 제가 망할 것 같은데 대신 제가 용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네. 네네. 자기가 안 갖고 있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보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선생님이 갖고 있는 금융 전문가 그리고 네. 창업대학원 석사 과정 이제 한 2, 3년에 졸업하실 겁니다. 네. 또 시니어 플레이 과정 이런 많은 자원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10개 중에 8개, 7개 좋은 점을 보시라는 겁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에 목소리도 좋으시고요. 네. 진짜 활동하시면 아주 근사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대신 바랍니다.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일주일에 블로그 하나씩은 꼭 쓰셔서 온라인에 올리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작은 실천입니다, 선생님. 네. 노대석 스타 강사 화이팅! 화이팅! 네, 하자, 감사합니다. 하자, 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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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이렇게 정보를 주시면 힘이 같이 나는 것 근데 같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들어야 돼요? 네네. 들어야 되는구나. 네. 자기 또 말아먹은 거야? 그럼 시원하게 말아먹었지. 부드러운 쇠고기 샤브샤브를 살얼음이 사르르 쫄깃한 냉메밀로 말아서 이런 맛 처음이야. 채선당 냉메밀 샤브샤브. 채선당 가맹 문의는 1566-3800.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바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유해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화학제로 세균제로 포제로에서 항균 무세제 포제로,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엘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산지 직송 정성이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 권영찬 교수와 함께하는 인생 작전 타임 함께하세요.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인생 작전 타임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코칭 심리학과 권영찬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사연이신가요?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지금 취업 대기 상태거든요. 네네네. 저기 수술하고 난 다음에 머리 수술하고 난 다음에 네. 회복이 됐긴 됐는데
업체에 가면은 꼭 네. 그 수술한 것 때문에 그걸 핑계 삼아서 거절을 하더라, 리젝트를 놓더라고요. 네네네네네. 예, 어떤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뇌종양이요. 뇌종양 수술이요.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 뭐 건강해지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지금 다 하는 거죠. 네네네. 아 근데 왜냐면 제가 목소리가 조금 처음에 이렇게 좀 낮아지셔서 좀 한 톤을 띄워보시고 하시는 것도 좀 네. 즐거운 생활이 되지 않을까 먼저 선생님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찾고 계세요? 아, 저는 제가 했던 일이 그 영선 일을 했기 때문에 건물에 네. 네네. 그런 쪽에서 벌써 한 25년, 30년 가까이 돼요. 그럼 시설 관리사 일을 한 30년 넘게 하신 거죠? 그죠? 그 정도 했죠. 네네네네네. 근데 그 들어갈 때 아무래도 수술 받은 걸 좀 이렇게 민감해 하신다는데 뭐 최근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가지고 3일 만에도 쫓겨나오고 뭐 이틀 만에도 쫓겨나오고 뭐 그러셨구나. 네. 요즘에는 뭐 한 달을 못 넘기더라고요. 한 달을 못 넘기고요. 예. 뭐 일하시는데 예전만 못하다라는 게 느껴지세요? 스스로? 꼭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도 보면은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퇴사 요청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면접 볼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수술했다는 얘기는 안 하죠. 아, 네네네. 안 하고 나중에 알게 된 거나 아니면 그렇죠. 또 뭐 그런 예. 네. 건강에 관한 차트가 있으면 수술한 경험이 다 거기에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김경태 선생님 맞으시죠? 예. 네. 제가 일단은 우리 뇌종양 수술을 한 고생을 한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한 지금 몇 년 되셨어요? 7년. 근데 이제는 완쾌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은 저도 네. 뇌종양 같은 큰 수술은 아닌데 2007년 방송국에서 촬영하다 세트장이 무너져서 제가 네. 이제 왼쪽 뒤꿈치가 27조각 나고 3번 4번 척추뼈가 이제 골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6개월 누워 있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지금도 텅스텐이 8개가 제 왼쪽 뒤꿈치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건 한데 근데 네. 그래도 걸어서 다닐 수 있다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취업에 대한 걱정보다는 사실은 뇌종양 수술 받고도 이렇게 건강하실 확률은 이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한 33%나 50% 되더라도 그건 굉장히 큰 확률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우리 선생님한테 나 김경태는 건강한 게 내 자산이다라고 한번 외쳐보시죠. 나 김경태는 건강한 게 자산이다. 네, 선생님 잠깐만 전화기 들고 계세요. 네. 잠시 속보가 있어서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전반을 통화를 해야 되고 국정 전반을 이끌어야 되는 자리여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즘 우리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메르스 문제 때문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모두 반응에서도 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 국무총리라든가 대통령 등 국가 최고 지도자들은 지금 여러분께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 생중계를 YTN 라디오로 동시에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재상, 명총리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2008년에 중국 사천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거 알고 계시죠? 예. 당시 알고 중국의 원자보 총리가 재난 현장을 진두지휘하면서 사태 수습에 진력하는 모습을 보고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아주 좋은 평가를 내렸던 그 기억 알고 계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그런데 또 그러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은 엄청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도 보면은 이러한 긴급 이 전염병이 돌 때는 신속하게 행동하라. 또 거짓말을 은폐하지 마라. 처음 대책이 최악의 세태를 대비한 대비책과 일맥상통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긴급성, 정직성, 일관성 이 세 가지 원칙에 비춰봤을 때 우리 방역 당국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중론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발병 초기에 보건당국이 굉장히 무능했다는 국민적 평가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총리가 됐을 때 국가 재난사태, 비상사태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보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초기에 보다 더 단호하고 광범위한 광범위한 대책을 다 이루었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아쉬움이 남고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직후에 정부가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춰서 방역이라든지 또 환자 치료라든지 또 격리 문제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시스템도 갖췄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과 함께 결국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총리로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런 국가의 재난에 대해서 사전 대비하는 시스템을 점검을 해서 발생 우려에 대해서부터 대처해 나가는 초동 대처,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생겼을 때는 온 국민의 역량을 다 모아서 민, 관, 경우에 따라서는 군, 학교까지 같이 힘을 합하는 그런 총체적 대응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또 이 과정에서 좀 느끼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이런 어려움에 대처하는 요령을 좀 숙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정부의 홍보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국민들과도 함께 그것을 나누는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현안은 그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 요구를 내용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떻게 보면 조금 충돌을 하고 있고 또 당청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뭐 법률을 전공한 우리 국회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 또 헌법학자들도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서 법률적 논쟁은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청문 과정이 빨리 진행이 되면은 법안이 정부에 넘어가 있을 당시에 총리로서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만약 총리로 지명된다면은 이 문제를,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보관을 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전혀 없지를 않습니다. 위원회 걱정을 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현실에서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또는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그 양자가 충돌되지 않으면서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함께 찾아감으로써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성동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입니다. 이번 정부의 총리 순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정되신 걸 축하드려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5월 21일 날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내정 발표를 했는데요. 후보자로 내정이 됐다라고 하는 통보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 이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 며칠 날 받으셨습니까? 그런 자세한 인사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충분한 시간 청문회장에서 국가 비밀일 경우에는 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후보자가 취사 선택에서 답변을 할지 말지를 정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국민들이 후보를 고르다가 고를 수가 없어서 후보자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내정이 되신 건지 막판에 되신 건지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궁금증이 있고. 그래서 21일 날 공식 발표가 됐는데 언제 후보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정자 발표되기 전에 충분한 기간 전에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부장관직을 유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후보자로 내정됐으니 장관직을 사의하겠다라고 하는 표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법무부 직무가 엄중하기 때문에 아니요, 상식적 사의를 할 것 같은데 사의를 할 테니 하겠다라고 하는 논의를 청와대나 누구와 조율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만은 선례들을 찾아보고 또 지금 업무 진행을 위해서 허교 어떤 총리가 것이 되지 않고 낙마가 되셨을 때 그때도 법무장관직을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예. 병역 면제와 관련한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병역 면제율이 몇 %나 되는 줄 아십니까? 뭐 그때 다릅니다만은 뭐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2.2% 정도가 병무청의 통계입니다. 2.2%. 박근혜 정부의 4급 이상 고위공직의 병역 면제율이 물론 모르시겠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입니다. 장관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 면제율이 15%입니다. 왜 이상하게도 고위공직으로 올라가는 분들은 그렇게 아프신 분들도 많고 가정이 빈곤하신 분들도 많으신지 참 모르겠는데요. 후보자께서도 병역 이제 면제 받으신 상태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것 중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그 법대를 다녔으니까 사법고시를 봐서 법무관으로 갔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질문을 많이 해오시는데요. 후보자는 당시에 대학 재학으로 연기할 수 있는 것까지를 지금 여러분께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 생중계를 YTN 라디오로 동시에 듣고 계십니다. 더 이상의 연기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김광진 새정치연합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군 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국가와 국민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행을 말씀드리면 제가 70년대 말 80년대 아니요, 제 초에 질문에 답변만 해주세요.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 기회였죠. 그 당시에 이제 학부 중에 시험이 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대학원까지 가서 대학원 재학 중에 시험 도전을 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이기 때문에 오래전의 기록이고 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병역이 면제됐는지는 후보자도 저희도 문서로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면제가 돼 있는 상황인데 과연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건 그거죠. 사실 단마진이라고 하는 이 두드러기, 단마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걸로도 군 면제가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건데 후보자가 과연 단마진이라는 것을 얼마나 알았나. 그리고 이게 정말 후보자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뭐 후보자께서 완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분이 군을 면제받을 정도의 두드러기가 심하신 분이 그 다음에 사법고시를 바로 패스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력을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고 보는 건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시는 이분이 현역으로 단마진인데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끝까지 완료하신 분이에요. 정상적인 상황일 때도 이 정도의 상황일 때도 공익요원으로 빠지지도 못하고 면제는 고사하고 현역 복무를 하는 수준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상황인데 과연 후보자가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후보자가 정말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려서부터 만성이었기 때문에 아파왔는지에 대한 생활기록부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도 했는데 오늘 뭐 아침에 보내주셨더라고요. 성적을 전부 다 지우고 밑에 부분만 공개해서 보내주셨던데 그런 생활기록부는 누가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앞서 우원식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한테 답을 주셨는데 81년도에 공직자가 되셨으니까 이후에 한 번도 어디에 이력서를 내보신 적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생중계 전해드리느라 잠시 방송을 끊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11시 뉴스 시간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찬 교수님. 네. 우리가 정말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뉴스 특보가 들어와서 네. 전해드리지를 못했어요. 정말 보니까 김경태 선생님. 네네네. 수술 받고 너무 네. 힘들게 회복이 되셨는데
취직하기가 너무 어려우셔서. 네, 일단은 저는요. 물론 취직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갔다가 안 된다는 불안감이잖아요. 근데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병원에서 오랫동안 아파봤지만서도 일단은 뇌종양 같은 수술은요. 3분 중에 1명은 또 2분 중에 1명밖에 안 낫는 병입니다. 맞아요. 장애가 근데 남으신다거나. 우리 김경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하게 회복되셨으니까 오히려 그걸 즐기시고요. 네. 스티브 잡스가 57살 때 10조 원의 자산을 남기고 죽었는데요. 아마 지금 인터뷰를 한다면은 어떻게 하고 싶냐면 살고 싶습니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김경태 선생님은 취업은 좀 늦더라도요. 네. 이미 10조 원의 자산을 갖고 계신 거니까 그 10조 원의 자산을 좀 즐기시면서 네. 천천히 취업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뉴스와 함께했던 권영찬 교수와 네. 함께했던 시간 작전 타임 다음 주에 꽉 아니 채워서 이것도 우리가 즐겨야 돼요.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 즐기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나는 80년대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신랑한테 외국 가 있거나 그랬을 때.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때 받아봤죠. 그게 30년이 넘었는데. 아, 손편지 그거 쓴 지 오래됐죠. 그게 한 20년 전 됐나? 그때야 뭐 이제 손편지로 주로 쓰고 했으니까. 근데 요즘 이제 뭐 컴퓨터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걸로 하죠. 스마트폰이 많이 발전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옛날에는 그 많이 이거 뭐 서로 주고받고 많이 했었는데 요즘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메일은 썼어요. 근데 애들한테 쓰는 거지. 뭐 손녀나 딸이나 아들. 길게는 아니어도 짧은 걸로는 뭐 지난 24일 날도 썼어요. 영세 받는 사람들 축하한다는 그걸. 그렇죠. 오래 남고 받는 사람 기분도 좋을 것 같고. 네.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편지고요. 오늘은 손편지에 대한 여러분의 추억담 들어봤습니다. 말없이 건네주고 타이어에 문제가 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엔페라는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드려요. 엔페라 신명품 보증제 명품은 말이 필요 없으니까. 넥센 타이어 엔페라. 12월까지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어휴,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행복한 음악을 딱 15초만 들어도요.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행복한 표정을 더 쉽게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한 표정을 많이 볼수록 나도 더 많이 행복해진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가 가끔씩 준비하는 정말 곡들 여러분들 귀 기울여 주시면서 좀 행복한 표정 많이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요. 카레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5536님, 1173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월요일인데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분주한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기운 내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